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총 비용 곡선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생산량이 Q0일 때 최저가 되며 이후에는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AC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Q0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생산량이 X보다 큰 경우 한계 비용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요. 따라서 Q0보다 큰 경우 한계 비용이 평균 총 비용보다 크다. 옳은 표현이고,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은 AVC를 봐야 되는 거죠. AVC 이렇게 한계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보다 같거나 작다. 여기서는 하면 안 되지. 예, 옳은 표현이고요. 생산량이 Q0일 때 평균 총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낮다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단기에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것은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을 때로 바꿔야 되겠죠. 네. 3번 옳지 않고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네. 이쪽이 되네.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은 생산량 수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이쪽에 떨어지고 있죠. 예, 옳은 표현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여기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평균 수입은 곧 가격이고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 중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위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이죠. AC 또 AVC 그리고 MC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쪽만이 단기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옳은 표현이고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영리의 이윤을 얻는다. 이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장난 들어볼게요.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상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상의 이윤에다가 0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고 평균 총 비용보다 작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손실이 나지만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윤을 크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습니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기업의 장기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다. 개별 기업의 장기 총 비용 함수는 다른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장기 균형 가격은 그러면 평균 비용의 가장 아래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LAC를 한번 구해볼게요. 20분의 1 Q의 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자. 마이너스 20Q가 되니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50 따라서 20분의 1 Q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45가 되니 여기 10개 그리고 45 네, 45가 되네요.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고 모든 개별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L, A, C 4분의 1로 묶어내면 20Q가 될 것이고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50이 될 것이고 4분의 1 Q 마이너스 10의 제곱 25를 빼게 되니까 25가 되고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다. 25에 판다. 그럼 여기다 이제 25를 싹 넣게 되면 시장에서는 200개가 팔리는 것이고 기업들은 각 10개씩 만들어내니 그러한 기업들은 20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의 비용 곡선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100개다. 그리고 이러한 놈들이 60개의 기업이다. 예. 그럼 한 개의 비용을 구해야 되겠지. 일단 MC 한 개의 비용이 Q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꾼다? P는 MC니까 Q는 P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다? 100개 있다. 따라서 A 쪽에서는 100 P만큼. 그럼 두 번째는 MC는 5분의 1 Q다. MC와 P가 같도록 해야 된다. Q는 5P다.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다? 60개 있다. 300P 두 개를 합하면 시장의 공급은 400P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다.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럼 바로 MC는 8Q 플러스 4가 되고 요 놈이 1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8이 16, 8에는 8, Q스타는 12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윤을 구해야 되겠죠. 이윤. 그렇지? 그러면 그냥 쉽게 한번 해보자. 쉽게. 다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제가 가변 비용만 한번 빼볼게요. 가변 비용. 근데 가변 비용 중에서도 평균 가변 비용이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균 가변 비용. 그럼 12개를 싹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48, 52지. 52.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곱하기 12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서 고정 비용을 빼셔도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것을 뭐 요구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딱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144겠지요? 그렇죠? 그럼 4, 4, 16, 4, 4, 16 네. 4, 1은 4 네. 576 이렇게 잠깐만 576? 576? 예, 맞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100을 빼게 되면 476이라는 이윤을 얻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 곡선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긴 P고, 여긴 Q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지는 것이고요. 예. 생산량이 5개다 라고 한다면 여기 높이는 10이 될 거예요. 그죠? 공급 곡선 아래쪽의 면적. 공급 곡선은 MC에 해당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뭐가 된다? 가변 비용이 된다. 5 곱하기 10 나누기 2. 25가 됩니다. 경쟁 시장에서 한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3Q 플러스 5다. 이렇게 해가지고 Q를 한번 표시해보고 그리고 AVC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 AVC고 그럼 평균 가변 비용은 가장 낮은 데가 5니까 5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조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가변 비용도 회수할 수가 없으니 5 이렇게 그러면 손익분기에서의 가격 손익분기라는 것은
뭐 손해냐 또는 초과 이윤이냐 이걸 하니까 기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VC는 뭐가 되는 거야? 3Q 제곱 플러스 5Q. 그럼 총 비용은 3Q 제곱 플러스 5Q 플러스 12가 되는 것이고, AC는 3Q 플러스 5 플러스 Q분의 12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요놈과 요놈을 이용할 때 3분의 12에다가 루트를 씌우자. 2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AC가 여기가 두 개구나. 그럼 두 개를 넣으면 6 플러스 5 플러스 6이니까 17. 아하. 가격이 17보다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17보다 높으면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다. 되셨고요.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XJ의 수요 곡선이 P는 75-3Q라고 한다. 공급 곡선도 주어져 있다. 장기의 비용 함수도 주어져 있다. 이윤극대와 생산량이다. 그럼 일단 시장에서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니 균형 가격을 찾아봐야 되겠죠. 75-3Q는 25 플러스 2Q, 5Q는 50.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10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10개면 균형 가격은 뭐 이쪽에다 넣던 이쪽에다 넣던 동일하게 45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한계 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MC는 25 플러스 10Q가 된다. 가격이 45라고 한다. 10Q는 20, Q는 2가 된다. 예.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비용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자. 단기 총 비용 곡선은 단기 총 생산물 수준과 쌍대관계에 있다. 예. 생산과 비용 쌍대관계에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총 비용 곡선은 U자 모양을 가지며 처음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고정 비용이 감소하고 나중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변 비용이 증가한다. 맞고요. 손익분기점은 평균 총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평균 총 비용 곡선의 가장 아래쪽이 되는 것이고, 조업 중단점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이고요. 다 맞죠? 공급 곡선은 평균 총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부터 우상향한다. 아니죠? 네.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겁니다. 미음은 옳지 않죠. 100개의 경쟁 기업으로 구성된 어떤 완전 경쟁성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비용 함수도 주어져 있다. 그럼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을 구하면 50Q가 되는 거고, 완전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MC가 P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개별 기업은 50분의 1 P라는 것만큼 만들게 되는데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따라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 시장의 공급은 2P가 된다. 그러면 60 마이너스 P하고 2P하고 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3P는 60, 20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40이 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MC, AC, P. 네, 기억은 옳은 표현이고요. 디귿 정상이윤이 0이다.
제가 앞에서 주의하라고 했죠. 네, 경제적 이유는 0이다. 또는 이유는 0이다. 라고 하지만 정상 이유를 0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상 이유는 추구된다. 또는 추구한다. 기회비용은 회수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고 리을.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균형이다.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상의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귿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귿. 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용 불변 산업에서 장기 시장 곡선은 수평선, 비용 체증 산업은 위로 올라가고 비용 체감 산업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5번이 잘못된 거고요. X제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X제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자, 형태가 2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 2분의 1로 묶어내버리자. 그렇다면 8Q가 되고 16을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그럼 2분의 1 Q-4의 제곱. 그렇죠? 네. 음. 음? 어디가 뭐 잘못됐나? 8을 빼주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죠. 또 깜빡깜빡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개별 기업의 최적 시설 규모 4개씩 만들면서 12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여기다 12를 넣으면 2000에서 1200개를 빼면 800개가 거래되는 것이고 개별 기업은 4개씩 만드니까 기업의 수는 200이다. 다음은 완전 경쟁시장에서 어느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각 기업의 총 비용 함수이다. 현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각 기업의 이윤과 기업의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따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130P는 650이 되니까 균형 가격은 5가 되는 것이고요. 총 비용 함수를 통해서 한 개 비용을 구하게 된다면 10분의 1 Q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P하고 MC하고 같게 된다면 개별 기업들은 50개씩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5일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0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수는 12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항상 연습할 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P 빼기 A, V, C, Q 하고 여기다가 빼기 고정비용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은 얼마였다고요? 5. 그럼 여기 Q로 나누게 되면 20분의 1 Q가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것이고 개별기금은 50씩 만드니까 2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50개 빼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5 곱하기 50 빼기 100 네. 그럼 250 125 네. 빼기 100이니까 이유는 25가 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